자, 우리가 영어를 단어를 암기하고 또는 패턴 또는 구 같은 것을 반복해서 암기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은 개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의 단어나 구등이 세상에 어떤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러한 암기와 패턴에 대한 학습 또는 구에 대한 학습을 암기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게 누암 촘스키죠. 예를 들어서 there is a notion reference. 레퍼런스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암 촘스키는. 물론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럼 레퍼런스가 뭐냐? 자, realm language, 언어나 사고의 영역에서 레퍼런스. 레퍼런스란 것은 뭐를 참조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관계. 다시 말해서 단어나 구나 상징. 언어적 표현인데요. 이런 단어나 구가 뭔가를 designate, 나타낸다는 거죠. 뭔가를 세상에 뭔가를 나타낸다, 뭔가를 가리킨다라는 거. 그것이 구체적인 거라면 사람을 가리키거나, 자, 희는 누구를 가리킨 거죠? 사람을 가리키죠. 이벤트, 어떤 사건 같은 거, 어떤 추상적인 개념. 사랑은 뭡니까? 추상적인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거잖아요. 그 심지어는 또 다른 언어적인 표현들, 다른 언어, 한국어, 영어, 뭐 이런 것을 하나의 단어가 하나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랭귀지와 우리가 대화하는 것, 우리의 언어와 우리가 대화하는 그것이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레퍼런스예요. 이러한 개념이 우리에게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영어의 룰은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어 강사들과 철학자들은 단어가 동일의 세상의 어떠한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 같은 것으로 단어를 암기한다든지 그림을 그리면서 뭐 문장을 생각하는 이러한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복잡하고 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들. 예를 들어서 many books, 많은 책들이란 이 단어. 밑에 many books도 이제 많은 책들이란 단어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위에서는 저는 많은 책을 훔쳤다라고 그래요. 도시로부터. 밑에는 많은 책인 쉽게 그 도시에서 훔쳐진다 해요. 훔치기 쉽다 이런 겁니다. 위에 있는 many book은 존이 훔친 책들이에요. 우리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아래의 many book은 같은 책이 아니며 훔친 책이 아니며 하나의 특정화된 구체화된 무리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훔치기 쉬운 가벼운 소책자라든지 아니면 뭐 비싼 책이라는 등등등. 이런 것은 전부 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느낌으로 아는 거지 그 안에 구체적인 어떠한 룰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어라는 이 단어가 세상에 어떠한 것을 상징한다, 레퍼런스 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문맥에 따라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단어를 암기하려 들죠. 문장을. 문맥이라는 것을 처음에 무시했던 철학자들도 이제는 단어가 보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비트겐슈타인이 초창기에는 단어가 뭐 하나를 고정되어 있다고 봤는데 이후에는 문맥에 따라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자기 의견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때 이후에 내가 틀렸다라고. 하여튼간에 철학자를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많은 단어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 영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인간 언어에 내는 예측 시스템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은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며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이것이 과하면 걱정이 없어 오히려 실익이 없긴 하지만 이러한 미래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생존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해 줬죠. 그런 면에서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시뮬레이션에 대한 예측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미리 예측해서 들어요. 만약에 예측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자신이 가장 익숙한 소리에 끼워 맞추기도 합니다. 예측에 억지로 맞추기도 합니다.
팝송을 듣는 사람들이 가끔 한국말로 들리는 현상이 바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현상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언어의 대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못 들었어요. 근데 누군가 이 단어가 이렇게 소리를 낸다고 알려줘요. 그 다음부터는 이 단어가 명확히 들립니다. 왜? 예측 시스템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며 영어를 설명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들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영어 강의는 이런 강의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가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의식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영어는 자극이고 자극이 전달되면 이것을 언어로 받아 의미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인지 능력을 넘어 무의식적인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인지 능력으로 본다면 성인 20대가 3살 아이보다 언어를 더 빨리 배워야 돼요. 그러나 알다시피 당연코 이 아이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3살이 되면 영어의 핵심, 어떠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에센스가 있어요. 핵심을 파악합니다. 딱 3살의 나이에. 성인은 아무리 배워도 핵심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문법책을 100번을 봐도 문법책을 달달 암기해도 절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자, 수많은 소리의 진동 중에서 특정한 음만을 선택적으로 구별해서 의미로 전환하는 능력을 학습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겁니다. 이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것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발현됐을 뿐이에요. 수많은 영어의 룰, 소리 법칙, 구조 법칙, 연음 법칙 등등 마치 망막에 들어오는 스타카토 같은 빛의 영상을 연결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법칙이 아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하나씩 대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 망막에 들어오는 것은 빛이 스타카토처럼 빛의 영상이 연결되는 무엇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는 연결해서 이해를 해요. 영어는 학습이 아닌 자극이며 자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영어 공부의 주가 되어야 합니다. 소리의 자극, 문자의 자극이죠. 자, 우리 뇌가 어떻게 시뮬레이션하며 시뮬레이션이 왜 중요한가, 또는 그것이 과하면 안 되는가, 그 이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의 어빌리티가 있어요. 능력, respond to danger, 위험에 대응하는 그것은 인프로 중요하죠. for survival, 생존에 중요합니다. So feeling worried, 우리가 걱정을 느끼는 거, in a certain situation. 자,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걱정하죠. 확실한 상황 걱정 안 해요. 불확실한 상황에 걱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두렵잖아요. 두려워서 우리가 종교를 의지하는 그것도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걱정이 사실 normal, 정상이에요. feelings worry, 걱정에 대한 느끼는 거, 걱정을 느끼는 거, 두려움을 느끼는 건 activate anticipation, 예상이죠. future event, 앞으로 올 미래 이벤트에 대한 예측에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죽음은 반드시 오잖아요. 두렵죠. 그래서 종교에 가는 거, 이런 겁니다.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읍시다. We may feel nervous, 우리가 굉장히 예민해짐을 느껴요. Imagining unlikely event,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건들에 상상하면서 such as computer crashing, 가지 컴퓨터가 이제 크래시, 무너지는 거죠. During the important presentation, 중요한 presentation,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크래시 돼버려. 이런 것들. To some extent,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to thinking of a potential, 잠재적인 시나리오, 잠재적인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인간이 이렇게 예측을 계속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건 중요한 기능이고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When our worries exceed our control, however, 그러나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통제를 넘어섰을 때 그들은 cause unnecessary suffering,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시키게 돼요. 불필요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제를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종교가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고통을 느끼고 거기서 덜어주고 싶어서. Consider how many times, 얼마나 여러 번 you have lost sleep, 잠을 못 잃었습니까? Thinking about terrible situation, 끔찍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In the end, 결국에 그것은 actually 실제로 take place, 일어나지 않거든요.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일어나요. 딱 한 번 일어나는 걸 위해서 모든 걸 살아간다. 이거 웃기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딱 한 번 일어나는데 굉장히 크긴 해요. 임팩트는 큽니다. 그러나 그 하나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거기에 바친다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게 저는 종교의 영역이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If the situation, 그러한 상황이 actually occurred, 실제 일어난다면 it only goes to show that. 자, 그런 것이 일어난다 해도 사실은 뭘 보여주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Worrying about it. 그것에 걱정하는 게 do nothing, prevent happening. 그것이 일어나는 걸 막는 걸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그래서 만든 게 종교에서 이상한 거 만들었어요. 바로 부활.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환생. 그렇죠? 영생을 한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환생하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윤회라고 하나요? 불교에서는 윤회. 기독교는 부활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결국엔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데 nothing, 아무것도 걱정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막을 수 없어요, 죽음을요. 자, 그런데 명확해져요. 그거는 worth making conscious effort.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그래서 뭐가 같이 있을까요? Then stop worrying endless. 끊임없이 걱정하는 걸 스탑하는 거죠. 이벤트에 대해서, we may not experience,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을 이벤트에 대해서, 미래에 있을 것에 관해서. 그러면서 죽음에 관해서는 생각을 해보는 건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예, 그것은 우리가 철학적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을 계속 생각한다. 그럼 뭡니까? 이거는 과한 거예요. 그래서 endless worry입니다. worrying or endless. 끊임없이 걱정하는 건 멈춰야 됩니다. 의식적인 노력을 해서라도. 네, 죽음은 딱 한 번 와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모든 걸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모든 걸 마친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다시 와서, 자, 인간은 끊임없이 뭡니까? 시뮬레이션에 돌려요. 시뮬레이션이 뭡니까?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린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림 그리는 데가 또 사람들이 또 뭐 영어로 그림을 그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림으로 우리는 대화하지 않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림에 관련된 모든 영어 학습은 다 버리셔도 정답일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말이고요. 레퍼런스라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단어가 세상에 뭔가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철학적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그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랭귀지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랭귀지가 뭡니까? 언어. 언어가 뭐죠? 설명해 보세요. 세상에 언어가 뭡니까? 내가 말하는 거? 말하는 게 언어입니까? 그럼 글 쓰는 거는? 글 쓴 거는 언어를 표현한 거예요. 그럼 말은? 언어를 소리로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언어는 뭐고 생각은 뭐예요? 그러면 생각은? thought. 생각은 뭐죠? 그럼 생각이라는 것과 언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생각은 하는 거 생각이고 언어는 언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생각이 만약에 세상에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버, 강이 있습니다. 리버가 뭐죠?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강이 떠오릅니까? 안 떠올라요. 리버는 그냥 알아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냥 안다는 겁니다. 정의가 뭔지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강에 갔더니 물이 다 말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강이라고 생각하면 물이 흐르는 걸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실제 근데 강이 없네요, 물이. 그럼 그걸 강이라고 안 부릅니까? 아니요. 그냥 우리 강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리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물이 없는데도. 옛날에 강이었으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럼 개념이 틀렸잖아요. 우리 생각하는 강이라는 거 보면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도 강이 하면 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개념이에요? 개구리가 왕자가 되는 거예요. 공주가 키스하니까. 개구리가 공주 와서 키스했더니 왕자가 되네.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걸 믿거든요. 전 세계 모든 5살 정도 되는 아이는 개구리라는 조그만 놈이
커다란 왕자가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물리학적 법칙을 믿어요. 이게 언어예요. 리버처럼.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안 돼요. 개구리가 왕자가 된다는 이 스토리를 믿을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왜 그럴까요? 그게 언어의 특징이에요. 언어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개구리는 왕자를 심보, 상징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개구리는 왕자를 상징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그러므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하게 단어를 암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자꾸 하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영역은 그냥 그대로 그쪽에 던져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걷는 걸 배우지 않죠? 그럼 걷는 걸 왜 배웁니까? 다 하는데. 그런 거예요. 언어도 그런 겁니다. 걷는 거 똑같아요. 단지 자극이 필요한 거죠. 자극.